ESS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견인을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EV를 메울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해야 되느냐? 근데 ESS 쪽이 맞습니다. ESS 쪽으로 파생되는 거, 삼성 SDI가 수주를 했는데 ESS 쪽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지 이런 쪽이 내년 생산성이 좋아 보이고.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업종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달이랑 제 개인적인 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2차전지 종목들이 잘 올랐기도 했고요. 또 올랐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2차전지 종목들이 특히 셋업체 치고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나요? 우리 투자자분들?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팬이 많은 주식이긴 하니까 그만큼 올라갈 때 많이 사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팬이 많기 때문에 물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팔지 않으시더라고요. 매물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2차전지가 올라가기 위한 두 가지 팩터가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50%나 올라왔다. 그런데 사실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 여기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치면은 이게 50%죠. 근데 빠진 폭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70% 이상 빠졌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 전에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가 한 꼭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SS입니다. ESS. EV 판매량보다는 ESS가 잘 팔린다. 그런데 막상 최근에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SDI에서 ESS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 공시가 났는데 이게 2027년도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3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 2028년도 이후예요. 막상 우리는 지금 2차전지 투자자분들 혹은 시장은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걸 원합니다. 흑자 전환도 빨리 돼야 되고 이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EV 쪽, 즉 전기차 쪽 판매량이 둔화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금 더 그렇게 바로 내년에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트럼프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죠. EV 쪽 보조금을 삭감을 한 건 거의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를 한다면 2000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긴 봤거든요. 그것도 내러티브성으로는 굉장히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11월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중간선거가. 그만큼 시간이 꽤 많이 남은 상황이긴 해요. 그럼 당장 보여줄 건 아시다시피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는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 나온 뉴스 때문에 빵빵 뜰 때는 27년도 이후 수주에 대한 건에 대한 것 때문에 올랐고 그 당장 여기 4분기가 조금 비어 보이는 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저 에코프로 그룹주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 많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저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탈출하신 분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영업전에 보긴 봤습니다. 물타신 분들이요. 그만큼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고 이런 섹터긴 하다. 그런데 ESS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견인을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EV를 메울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내년에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다소 지금 12월 시즌이 내러티브가 움직이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식 그리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안 쳐다볼 땐 적다가 올라갈 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매도 쇼커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실적이 아직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면 양봉이 크게 솟을 때 쇼커버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털리는 쇼커버.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전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ESS 쪽이 맞습니다. 양극재도 좋고 다 좋은데 ESS 쪽으로 파생되는 거. 삼성 SDI가 이런 수주를 했는데 ESS 쪽에 거기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지 이런 쪽이 조금 더 내년 생산성이 좋아 보이고 실적을 열어보면 4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거의 스테이블합니다. 올해는요. 근데 아직 우리는 지금 4분기 실적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벌써 내년을 걱정하고 내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은 1분기 이후에 그때 봐도 됩니다. 적어도 3월, 4월 이후에 그때 봐도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렐러티브가 붙어있고 ESS 쪽으로 하고 있는 쪽이 올라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쪽도 많이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쪽을 조금 더 쳐다보는 게 부품단에서는 답이 되지 않을까. 일단 말 나온 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2차 전지가 가려면은 코스닥이 가야 돼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1위가 알테오젠이고 잠깐 상황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이제 거래소 이전에 대해서 주총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일부분의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갈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누가 갖고 가느냐가 내가 얼만큼 주식을 할 때 성공적이었냐가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과거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등, 2등 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주가가 강력했던 건 보실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이 간다면 이라는 전제를 했을 때 정부 정책이 얼마큼 파워풀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워풀할 것 같아요.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은 수급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금이 3에서 4% 정도 되는 부분을 코스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5에서 6% 정도까지 아마 투자 풀을 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다라고 추측성 기사들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방송 나올 때 발표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기관들이 들어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세게 갔어요. 그만큼 약간은 내러티브가 많은 실적이 좀 덜한 종목들이 많은 게 코스닥이긴 한데, 특히 바이오일수록이요. 그런데 그만큼 기관권에서 스크린하고 좋은 종목이다 해서 같이 쫓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기관이 들어올 때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종목장도 충분히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대표적인 단체가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간다면 여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코스닥 시총 150, 즉 거기 있는 패시브도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다. 아예 지수로요. 그렇죠. ETF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있는 것을 나눠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개 종목, 이건 액티브고요. 그리고 몇 개를 찍어가서 하는 건 완전 초액티브죠, 이거 역시. 이거 준 액티브, 이거 액티브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이 액티브가 어떤 걸 들어올지 뭐 하면 됩니까? 연기금 수급 쫓아서 보면 돼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얼만큼 매수 들어올 때 연속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에 대한 그러면 들어오는 거 섹터가 바이오인지 로봇인지 2차전지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섹터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주식도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매일 수급 체크를 하게 되고요. 리서치 자료들 보시면은 연기금이 6일 연속 순매한 종목, 순매수한 종목 혹은 비중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 이거는 자료도 보셔도 되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당장 지금 매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12월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 발표도 이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것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 잠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주주 양도세가 곧 돌아옵니다. 지금 대주주는 50억이죠. 그래서 예년에 10억으로 돼 있을 때보다는 다소 물량이 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카라는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같은 주식들입니다. 많이 올랐죠. 올해 5배 오른 것도 있고요. 10배 오른 것도 있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왜 올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성 좋아서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도 50억이 넘을 것 같아. 왜냐하면 50억이라는 게 평가 일자의 평가 금액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2월 20일 초에 금액을 맞춰 놨더라도 주가 급등해버리면 또 올라요. 또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올해는 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려요. 근데 아마 12월 26일이 될 겁니다. 26일 날 마지막 거래 이틀 전이 결제가 떨어지는 그 시기 때 아마 대주주들은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 코스닥 시장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도 있을 겁니다. 12월이 그래서 스펙터클하고요. 맨날 우리가 썸네일을 보거나 보면은 산테릴리 올까요? 옵니다. 할지언정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도 많은 일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도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내가 들이대느냐, 알지 못하고 들이대느냐는 다릅니다. 정말로. 알면은요, 조금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 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들어갔을 때 문제예요, 항상. 조금 들어가는 거는요, 항상 저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댓글이 많이 있잖아요. 내 조금 산 것만 따블라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 편하기 때문에 들고 있으신 겁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이래요.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 부장 아까 내년 영업이 200조 얘기했는데 그런 걸 갖고 있어야지. 그거 들고 있으면 마음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거고 또 이건 이거죠. 주식 보는 뷰에 따라. 이거 그럼 뭡니까? 이건 이거.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그런데 매년 이런 시즌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건데 얘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해주니까 내가 A라는 종목이 꽂혔는데 너무 좋은데 코스닥 바이오 너무 좋은데 이게 올해 많이 올라서 대주주스러운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다 사는 건 좀 덜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빠져요. 또 빠지는 것도 끝날 것 같은데 또 가격 매력이 또 들어올려요. 쫓아갔던 분들이 힘들어요, 지금. 아주 멘탈 털리기 딱 좋은 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래서 결론은 코스닥도 좋고요. 저는 솔직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요. 왜냐면 그만큼 생동감이 있고 손맛이 있지 않습니까? 다 끄덕끄덕하니 웃으실 텐데 그런 식으로 아 이런 것도 있다. 아까 제 CES도 1, 2부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를 통해서 아 내년이 뭐가 좋아질 것을 내가 미리 찍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못 찍고요. 고객들이 제 한숨 많이 쉬는 게 미리 찍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미리 찍어서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태어날 때 내가 여기서 발을 담그고 여기서 더 갈 때 내가 더 담글 수 있게 포트를 현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가장 정석이고 특히 지금 시기 12월 아마 제 1월 달에 다시 나올 텐데 12월 중순에서 말을 지나고는 이 시즌에는 조금 더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에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바이오는 눈에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 논리로 어찌됐든 대주주들이 매도가 나오면 일부 세론성 물량 혹은 이런 일부 물량이 나오는데 아마도 좀 다른 기관 투자가 외국인은 또 그 물량을 받으려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면 그 물량을 받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FOMC가 끝나고 금리 인하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계속되는 국면은 맞긴 맞고 유동성도 풀리는 것도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투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가 어렵다는 거죠. 바이오가 최근 특징을 보니까 신규 상장 바이오들이 좀 더 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즌 특성상 대주주 물량도 예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고요. 신규 상장 바이오들 중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나쁜 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신규 상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 좋은 상태에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최근에 상장을 하는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이 기술력이 있는 것들도 많이 지금 상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뭐 따따상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 빠질 때요. 빠질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스크린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 정도가 일단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내년 바뀌면 또 바뀔 겁니다. 내년 되면은. 그래서 코스닥이 그만큼 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매매를 할지 여러분들께서 혹은 모아갈지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 그렇지만 바이오는 봐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로봇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어떨까 싶어요. 지수 투자도 충분히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상장되는 1000개 이상의 코스닥 종목들을 내가 다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수를 통해서 왜냐면 지수가 1000포인트 간다면 1500포인트 간다면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여기 쫓아다니 저기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달 전부터는 ETF는 지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강력 추천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은 오히려 그런 지수 관련한 것들을 하는 것도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보면은 4200까지 왔는데 삼성전자, 닉스 없으면은 굉장히 헛헛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연말 연초에는 사실 코스닥이 많이 갔어요. 특히 2월 달까지는. 그래서 1월, 2월 시기 그게 항상 여러 시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MWC 같은 여러 가지 신기술을 발표하는 박람회에서 그런 쪽이 많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막 조방원만 쳐다보고 있고 혹은 삼성전자 한인슬 쳐다봤을 때 아 나는 조금 이런 그 시즌 매매를 좀 해봐야지 이런 것들도 보신다면은 지수도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장이 좀 어려우면 어렵다 할 수 있고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만 편하다면은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시장이긴 해요. 어찌됐든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코리아 시장이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강한 시장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며칠은 미국보다 강합니다. 미국 빠진 것보다 우리가 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나 A라는 종목 싫어. 그러면은 종목이 안 보여. 어떨까요? 가족 투자자분들 쉬시면 됩니다. 쉬시면 정말 보일 때까지 언제까지냐면 여러분들께서 말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알려줍니다. 다 빨개요. 지금 자율주행 가네, 로봇 가네. 그냥 거기서 저평 가는 거 찾아보시고 저 말고 다른 분들 나가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직업 때문에 제가 종목을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그 섹터가 발현했을 때 보시는 거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과 열정 사이 말씀드립니다.